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희망을 걸었던 것은 공정한 사회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 그것을 잘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MB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죠. 뭐 이렇게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통합을 이룰 거냐라는 얘기를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누가 잘못했냐를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에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마치 그렇게만 얘기하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는 잘못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만 잘못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50대가 돼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투표율을 올리고 박근혜 당선인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지금의 50대가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는 어떻게 보면 30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놓고 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62.7%나 되는 50대 사람들이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느냐. 그 문제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산업화 세력을 그냥 뭐 완전 보수 꼴통이라고 몰아붙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대통합을 기치로 얘기를 했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경제를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위원회도 만들고 또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8.15 경축사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연불에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면은 그 선거 기간 내내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다른 공약들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 담론이 될 수 있는 추상적인 이 대통합을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들고 나왔느냐? 그럼 과거 노무현 DJ 정부 시절에 거의 뭐 이제 한쪽 산업화 세력을 뭐 있어서는 안 될 세력 뭐 완전히 없어져야 될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런 대립과 분열이 가져오는 많은 폐해를 받고 또 MB정부도 통합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당내에서 자기들과 같은 식구라고 볼 수 있는 친박 세력조차도 포용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폐해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끝내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로 이제 대통합의 가치를 저는 내세웠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할 거라고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얼마나 뭐 믿기실지야 각자 판단이시겠지만 그 정도로 문제의식은 절실하고 정말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그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편가르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 아니었습니까? 역대 정권 떠나가지고. 박근혜 당선자께서 정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통합을 제일 과제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성과를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뭐 과거사 정리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용두삼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걱정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고 다시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은 우리한테 기회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또 우리 정치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야당과도 많이 대화를 하고 또 그 논의를 해서 정말 이제는 혼자 우리가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선된 사람들만이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파트너로 인식하고 같이 감으로써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말 이 대화 타협,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야당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과 그런 그 체제를 빨리 갖추지 못하는 게 이제 야당이 지금 당내 정비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 정비 과정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서 그런 국정을 여야가 같이 의논하고 야당의 지도자들도 대통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빨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장선 의원님 말씀대로요. 대선 직후부터 박근혜 당선인한테 저는 좀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 차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북 문제 풀기 전에 또 괜히 특사 보내기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 했던 장관들부터 얘기 좀 들어봐라. 그거 다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야당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가 경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와 나라 걱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